녹화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절 강의를 맡은 팀푸어에서 사업하고 있는 EVP 김지은이고요. 거절을 몇 번이나 당해봤니? 라는 주제로 이름으로 부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장님들 중에서 사실 거절을 손에 꼽을 만큼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나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더더욱 성장한 것 같은데요. 콧물이 자꾸 나네요. 나름의 노하우들을 제가 풀면서 꿀팁만 적용시켜서 강의에 녹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캡처 타임 많이 하시고 일부러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캡처 타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할 거니까 소통형으로다가 이제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채팅을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저는 거절은 빠르게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놈의 다단계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처음에 명단도 많이 날려봤고 저는 가르쳐준 대로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개인기가 뛰어난 척하면서 말 안 듣고 날뛰던 말 그대로 망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막 했어요. 막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오토십도 많이 걸어보고 뭐 했는데 결국 멋대로 하다가 그때 깨우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스폰서를 복제한 케이스라서 저처럼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 스폰서 시스템 노하우를 공부하시고 진짜 마음껏 스폰서를 빼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극히 일부인데 뭐 다단계니 뭐니 하면서 일식도 많이 당하고 거절을 정말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 곱하기 999. 저는 클로징이 일단 사업 시작 후 일주일 동안 30개의 미팅을 했거든요. 거의 하루에 4~5개씩 했는데 근데 한 번도 클로징이 안 났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채팅 한번 쳐주실래요? 채팅이 보이나? 보고 싶다 진짜. 그리고 가족들이 그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 다른 거 하면 안 돼도 다른 거 해도 돈 잘 벌었었잖아. 하면서 거절을 막 반대를 하는 경험은 혹시 있으신지요? 그리고 2월 달 IMM을 도전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반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500이 뜹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멘붕이었지만 결국 해냈죠. 그래서 거절은 정말 누구나 당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거절들을 받잖아요. 근데 왜 네트워크에서 거절은 의미가 큰 것처럼 느끼시는지 궁금했어요. 결국 거절이란 건 관계를 거절하는 감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알아봤으면 사실 뭐 다 하고 있겠죠,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관계의 거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거절이 아니라 본인의 타이밍과 니즈가 아직은 아니라서 사업을 거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유지하되 다른 선택을 그냥 한 거일 뿐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뭐 운이 좋아서 진짜 10명한테 줬는데 10명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액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많이 받아야 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PM 사업이 이제 1년 차 돼 보니까 이거를 다 알아먹을 사람이었으면 내 주변 다 뭐 백만장자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거절 많이 당하면서 하면 됩니다. 거절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STP를 하다 보면 거절 멘트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전달할 때. 사업 전달할 때 심플하게 내가 아는 모든 걸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잘해지다 보니까 들은 것도 많다 보니까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나 리더님들 STP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잘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빼는 게 조금 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STP가 더 멋있는 STP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 대문 보상. 절대 아무것도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관적인 선입견들, 이 사람이 어떻네, 저쨌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정석대로 STP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일단. 왜냐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꽂힐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부터 바르게 해야 이 사람도 똑같이 바르게 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설렘과 확신. 사실 STP 점검을 하고 막 이런 걸 해보면 거의 다 잘하세요. 그냥 다 웬만큼 잘하시는데 뭔가 그 눈빛의 흔들림.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본인에게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설렘과 확신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STP를 막 엄청나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사실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 눈빛이 변하려면 사실 미팅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체크하냐? 일단 데몬백. 데몬백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알죠? 저는 이거를 저도 잘 까먹는 사람이고 엄청 덤벙대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일단 저녁에 챙겨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다시 체크합니다. 데몬백부터 뭐 데몬백 그리고 책자 뭐 볼펜 뭐 빨간 펜 뭐 볼펜 잘 나오는지까지 다 체크하고요. 뜨거운 물에 온도는 어떤지 전자레인지 아주 뜨겁게 데워가지고 가고 텀블러 꼭 챙겨야 되죠. 막 없어서 막 거기서 우왕좌왕하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액티, 오메가 등등 잘 챙겼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는지 내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오늘 낚아보려고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될지를 같이 상상하면서 어떤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 좋을지를 상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마인드셋을 좀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를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은 은근 있는데 저는 외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80% 이상이 외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겉으로 이 사람을 알려면, 내면을 알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외면은 그냥 첫 인상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래서 나부터 막 성형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한 거 있죠. 깨끗하고 이 사람이 약간 리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이랑 내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머리도 좀 단정하게 막 잔머리 다 튀어나오지 않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손톱에 막 때는 안 꼈는지 뭐 자켓은 구겨지지 않았는지 신발이 막 엄청 더럽고 막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체크하고 만약에 이게 막 어려워 그러면 그냥 유니폼처럼 검정 자켓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것만 맨날 걸치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옷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것도 막 그룹장님들이나 리더님들 말 해보면 옷 생각 안 하고 그냥 두 개로 돌려 입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옷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미팅을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설레이는 마음가짐을 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설레임을 장착하고 나갔을 때랑 아닐 때랑 클로징률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 다들 남한테 관심 없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레이게 가세요. 그래야 클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 받았던 것들 너무 많죠. 근데 그중에 탑10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사장님들도 많이 현장에서 당하실 텐데 캡처하실 수 있게 최대한 글로 적어봤으니까 현장에서 쓰던 꿀팁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단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공감을 일단 먼저 해야 되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다단계가 뭔데요? 여쭤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방판, 뭐 사재기 유도하고 법적으로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아예 소비자보호법에도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PM은 아시다시피 매출 조건도 없죠. 주변인들을 뭐 사재기하라고 막 이렇게 뭐 팔아 제끼는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하나 말하는 것 같아요. 사재기 뭐 다단계 어쩌고 얘기하시면 풀셋 얘기하면서 저희 이거 사고 싶어도 한 번밖에 못 사요, 사장님. 어떻게 사재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프로모션 같은 거 듀오는 두 세트밖에 못 사죠. 액션팩도 원래 두 개밖에 못 사게 막 걸어두고 그랬거든요. 리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단단계로 돈 벌고 싶지 않고 저는 다단계라서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알아보지 않아서 그 인식 덕분에 현재 초기 시장임을 강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남들 2, 3년 뒤면 다 먹을 텐데 그때 하시면 지금 안 하셔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드리면 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요거는 미팅할 때 저도 이 말 진짜 많이 듣는데요. 일단 이거를 공감을 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떤 뭐 다단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지인들은 가족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해 드리고 나서 저는 만약에 사람이 많은지 막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뭐
그러시면 사실 보험해도 되고 영업하는 거 해도 되고 새 차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인맥 장사할 수 있고 영업을 해도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큰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 다들 인맥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 특히 결혼하고 나면 인맥들 진짜 많이 끊기잖아요. 많이 빠지죠. 그러면 인맥이 없고 지인이 없으면 더 하셔야 된다고 더 강조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쇼더 플랜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이제 조금 그걸 그려드리고 나면 조금 더,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내가 생기고 나면 누군가한테 가족 먼저, 내 가정 친한 친구들 먼저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실 거니까 제품을 제대로 한번 드셔보시면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공감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역시 쇼더 플랜을 그려드리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걸 많이 말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 사람이 나와 사업할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 소비자일지는 진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았는데 들어왔더니 그냥 먹기만 하고 막 친구가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일단 줘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뭐 누군가를 끌어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회를 전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고 나서 사람이 많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한 명의 사업자가 어떻게 레버리지 날지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나가서 사실 많이 하는 멘트는 혜정 사장님의 1번이 저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만약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좋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혜정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STP도 사실 잘 못했고 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많죠. 남편, 와이프와 상의하고 할게요. 이러면 이제 보통 저는 경제권을 조심스럽지만 그걸 먼저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사장님 뭐 사실 애기나 뭐 나한테 쓰는 비용이 생각보다 못 쓰겠거든요. 남편이 뭐 돈을 잘 벌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감해드리면서 일단 본인은 하고 싶으신지 들었을 때 어떠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혹시 투자 가능하신지를 여쭤보고요. 내 영양제 값으로 이제 내가 먼저 먹어봐야 주식도 한 주라도 사놔야지 들여다보잖아요. 그걸 얘기 드리면서 공부 후에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떠신지 얘기를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잡이라서 아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감해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시죠. 아이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하루에 여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하루 루틴을 먼저 여쭤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갔다 와서 살림을 하고 그다음에 아기 올 때까지 한 두세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그때 시간으로도 충분한데 그 시간은 혹시 뭐 하세요? 이러면 보통 다들 릴스 보고 이러고 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그걸로 인해서 사장님의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면 투자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나왔을 때는 이미 자기가 이미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왔고, 아이도 있지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클로징을 최대한 내려고 합니다. 액티라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오토십이라도, 풀세까지 어렵다면 오토십이라도 해서 무조건 제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저희 팀 안에 투잡자, 아이 엄마도 많은 걸 강조하면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하셔야 되고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레버리지 날지 모르는 구조라는 걸 많이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거 좀 많죠. 저는 효과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저는 하우를 엄청나게 물어봐요. 일단 어떻게 드셨고, 공복에 드셨고, 얼마나 드셨고, 사업자한테 사서 드신 건지 아니면 여기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오픈마켓에서 대충 사서 드신 건지, 설명은 듣고 드셨던 건지, 뭐 몸무게 대비 드셨는지, 물량은 드셨는지, 잠자리는 뭐 잠은 어떻게 주무셨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뭘 먹었는지, 뭐 살이 쪘대요, 먹고. 그러면 뭘 그렇게 드셨었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뭐 다양해요. 뭐 초콜릿도 드셨다고 하고 조금밖에 안 먹었대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이 효과 제대로 보실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TMI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3년 전에 제품을 전달받으셨을 때 그냥 암 환자한테 좋대 하면서 그냥 제품 던진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한 두세 번 먹었는데 설사가 쫙쫙 나오니까 드시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작용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제대로 안내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쿠팡, 네이버 이런 데 오픈마켓에서도 팔던데 저는 그냥 거기서 사 먹을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근데 사장님 그거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샤넬, 뭐 이런 명품, 뭐 나이키 이런 것도 오픈마켓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내 몸에 즉각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내 몸을 안 좋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이건 내 몸에 아까 보셨잖아요. 데몬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흡수율 높고 이렇게 내 몸에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영양제를 10,000원, 20,000원 아끼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PM은 이미 건기식 1위인 제품이라 짝퉁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방부제도 없어요, 사장님.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으로 짧고 독일 완제품으로 딱 우리한테 수입이 됐을 때 이미 1년이 조금 남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관됐을지도 모르는 제품을 내 몸에 10,000원, 20,000원 아끼기에는 우리 몸은 진짜 너무너무 오래 써야 돼요. 선생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제품도 싸게 드시고 할인받게 해드리고 돈도 오히려 벌어갈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한 장 보상을 더 자세히 풀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인플루언서라서 너라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그냥 인정해요. 맞다. 제가 처음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다.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열심히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그 정도의 핸디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이 인스타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혹시 네트워크로 성공했다는 분들 중에 뭐 인플루언서, 뭐 전문가, 지인이 엄청 많다거나 언변이 막 화려하신 분들이 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결국 꾸준하게 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말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많죠. 따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를 저는 꼭 물어봐요. 아, 따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면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걸리셔서 그러세요?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를 진짜 계속 물어봅니다. 놔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투자금 없이 사실 월 1억 이상 벌 수 있는 정보잖아요. 이건 진짜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근데 이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그렇다고 말을 계속 해줄까요? 제대로 알려줄까요? 카더라 이런 거 말고 돈 못 벌어본 진짜 이상한 다단계 했다가 막 집안 말아먹은 사람들 말 말고요. 이 기회를 놓치기에는 이 타이밍은 진짜 다시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님이 이 타이밍을 알아보실 수 있게 시스템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1시간 동안 그냥 미팅한 게 단데 이게 비전이 어떻게 다 보일 수가 있겠냐. 이 기회를 제대로 보시려면 가서 보시고 시각화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비전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투자하는 건데 사장님 인생이 달라지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뭘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의 핵심은 사실 공감, 그리고 경청, 그리고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공감은 제가 이거 세 개를 사실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클로징이 제일 안 났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저도 제가 그냥 PM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뭔가 지속할 때도 공감과 경청은 정말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인생을 배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정성까지 추가가 되니까 클로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을 한번 어떻게 해와서 이게 아니라 우리 사업의 시작은 어, 이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가 시작인 거잖아요. 한번 낚아서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진정성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절 극복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그 네스트에서 했던 강의라서 요 부분을 제가 한번 고쳐볼까 했는데 사실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일단 나만의 분명한 와이 찾기. 요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은 사실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찐 매니아로 남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PM으로 인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공책에 적어 보세요. 필사를 한번 해보고 직접 적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30번 거절당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그럼 저 관뒀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초반에 많은 흔들림이 있게 했는데, 근데 저는 확신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 주변에 PM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나만의 와이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스폰서와의 소통. 저도 네트워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혼자 알아보고 자기가 아는 것을 이제 뭔가 사실인 것처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발전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렇다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스폰서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바쁘니까 연락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사업이니까 타협하지 않고 계속 스폰서를 귀찮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시스템은 참석은 사실 저는 수능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도 강의도 듣지만 사실 직접 가서 듣는 강의가 훨씬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오프라인은 정말 음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 그래서 시스템에 참석하는 걸 정말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 중에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군가는 왜 이렇게 오라고 해?" 이럴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내 주변은 지금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어디서 비전을 볼 건데. 그럼 시스템 오셔야겠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위너비 그룹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꼭 시스템에 참석하게끔 많이 초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온다는 사람이 한 20번 거절했어도 계속해요, 계속. 이건 어떠세요? 그럼 이달은 어떠세요? 그럼 토요일엔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 다음에 어쨌든 한 번은 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야 에너지 받고 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액션하기. 요즘 경기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진짜 저는 사실 PM은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도구를 찾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오히려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뭐 여기 어린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뭐 IMF 때 다들 왜 회사 잘리고 치킨집 차렸겠어요. 진짜 할 게 없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제하기. 정말 저희가 맨날 말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게 사실 복제 때문인데, 복제 덕분인데요. 진짜 바르게 사업하는 스폰서 리더님들의 복제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진짜 쉬워지는 게 이 복제 사업인 것 같아요. PM이고 직급도, 그리고 개인의 성장까지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제하는 게 내 생각을 자꾸 넣는 것보다 쉬워요. 그래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핑계대지 않기. 처음에 매니저 패스하고 나면 막 불꽃이 막 터지잖아요. 막 초기 사장님들 막 엄청 잘하고 싶고 막 열정이 가득하신데 결국 현실과 타협하시면서 뒤로 가세요. 불꽃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보면 누군가는 주 이틀밖에 일을 안 해요. 근데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보면 막 7일 동안 일해요. 근데도 짬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료는 예전에 초기 사업자 가이드라인에 있던 거라서 가져왔는데, 진료는 의사에게, 변호는 변호사에게, 그렇다면 PM 사업은 스폰서와 시스템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선생님들. 본인만의 방식으로 어렵게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자들의 노하우는 이미 다 있으니까 내가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소통하시면 더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PM 안에서는 파트너가 안 되길 바라는 스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사장님들의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꾸준함으로 함께 원하는 인생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